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담. 오늘 3월 9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반등이 살짝 들어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네, 좀 혼조세로 마감한 것 같아요. 또. 네, 일단 3대 지수는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한 0.2% 정도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14, 나스닥 플러스 0.4, 러셀 2000은 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2.7% 정도 오르면서 약간 시장 자체는 좀 보합 정도였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7% 크게 오르면서 느끼기에는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오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예. 네. 다우 지수가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1%인데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이후 플러스 20%네요. 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연초 들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IT 섹터가 한 0.84% 올랐고 부동산 쪽도 1.32% 오르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산업재, 필수 소비재, 소재, 유틸리티 이런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에너지 섹터가 어제 유가랑 천연가스가 또 하락을 하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소비재, 헬스케어, 금융 이런 섹터들이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IT가 반도체 덕분에 예. 플러스 0.84인데 다우는 어제도 다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 네, 오늘도 그렇습니다. 보니까 다우만 마이너스 난 거 보니까 그 에너지 섹터 영향을 받은 거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헬스케어도 빠지고 금융도 빠지고. 네. 그리고 어제 또 매크로 쪽 보시면은 미국채 10년물이 또 2bp 정도 오르면서 3.98을 기록을 했습니다. 2년물도 5bp 정도 더 오르면서 5.06%를 기록을 하면서 5%를 여전히 넘어가는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도 소폭 상승하면서 105.7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채 10년물은 계속 4% 그나마 아래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4%만 넘으면 저도 사고 싶어요. 네. 4% 10년물 국채 금리를 4%에서 살 수 있다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아마 4%대에는 대기 매수가 상당히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죄송합니다. 유가랑 천연가스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유가는 어제 한 1.4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75.6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가 최근에는 지난 며칠 동안 반등을 하기도 했지만 어제 급락을 했고요. 엊그제 급락을 했고 어제 또 3.2% 정도 하락하면서 2.6달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도 한 1.8% 정도 하락을 했고 금은 소폭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약간 강보합 정도 하면서 여전히 22,000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안 해서 다행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경기가 슬로우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뭐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76.5불 해서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 보니까 영국의 10년물, 2년물 금리는 빠졌네요 오히려. 예, 그렇습니다. 한 영국 10년물이 6bp 정도 빠지면서 3.77, 2년물은 1bp 하락하면서 3.79%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영국 시장도 유럽 주요 지수 쪽 보시면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프랑스 쪽만 한 마이너스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10년물 국채 금리랑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우리가 그죠? 10년물이 딱 3.7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섹터 흐름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작년 하반기에 계속 강했었던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이런 쪽이 다 마이너스가 났길래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섹터별로 YTD 수익률도 잠깐 보시면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빅테크들이 들어가 있는 섹터들이 대체로 IT라든지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입니다. YTD로 IT 같은 경우 12.5%, 커뮤니케이션이 11.1%, 자유소비재가 또한 10.3% 정도 오르고 있는 반면에 지난해에 강했었던 에너지 섹터라든지 보시면 연초 대비 마이너스 3.8%, 필수 소비재 마이너스 3.5%, 헬스케어
연초 대비 마이너스 7.3%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올해 들어서 약간 그 섹터별로도 보시면 색깔이 좀 확실히 변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업종 그 섹터 내에 있는 종목들도 보시면은 어제 반도체 쪽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엔비디아가 3.8%, AMD도 4%, TSMC, 마이크론 모두 2%를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상당히 좋았었던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또 특징 종목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럼 남궁 주임께서 이 포맷을 직접 만드신 거죠? 네, 직접 네. 만들었습니다. 하루짜리 동향도 중요하지만 연초 이후 네.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YTD로 하루짜리랑 YTD랑 같이 보니까 참 네. 좋아요. 보니까 예, 어제 뭐 1%, 3% 이런 식으로 올랐다 내렸다 할 수는 있지만 이 트렌드를 보시려면 항상 이렇게 YTD로 연초 이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52주 신고가 이렇게 같이 보면 시장의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52주 신고가는 많이 없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개의 종목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IT 쪽이나 헬스케어 뭐 이렇게 두 종목이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뭐 자동차 쪽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네. 또 자동차가 좀 빠져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빠졌다가 올라오는 수준인 것 같고. 금융이 또 약간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웰스파고가 1%를 넘게 하락을 했고요. JP모건, 블랙록, 약보합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뭐 그러니까 엊그제 같은 경우 뭐 한 3-4%씩 다 하락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융주들도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블랙록 주가가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5%였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 고객분하고 한번 미팅을 했을 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블랙록을 되게 좋게 봐가지고 블랙록을 이제 줄이고 테슬라를 그죠? 좀 테슬라 가격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어서 테슬라 비중을 조금 높이는 그는 의견의 제시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블랙록 같은 회사가 워낙 좋은 회사입니다. 예, 작년에 많이 떨어졌을 때는 집 팔아서 사고 싶은 느낌이 드는 회사였는데 많이 올라서 조금 쉬어가는 느낌을 보이고 있고 다른 빅테크 관련주들이 연초 이후로 꽤 많이 올랐고 근데 테슬라 얘기를 방금 말씀드렸지만 테슬라가 어제 3% 빠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약간 그 리콜이나 이런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최근 들어서 가격 인하하면서 마진율을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어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한 3% 빠지면서 주가가 182달러 기록을 하고 있지만 연초 대비해서는 한 4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이런 특징주들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 가지 이슈들 말씀드리긴 하지만 결국은 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그걸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까 테슬라가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주가가 182불인데 지금 보니까 이제 PER이 42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번에 120불 갔을 때 23배 이런 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25배 뭐 이런 거는. 왜냐하면 성장률이 그죠? 네. 공부를 해보니까 한 40% 나오는데 지금은 딱 42배. 우리가 월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다 약간 이제 다시 정상화된 가격에 왔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 보니까 PR은 이나 멀티플은 이 금리 수준에서 좀 더 높게 받기가 약간 애매해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S&P 500도 지금 딱 18배 예, 정도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18배면 최상무님 10년 평균이었나요? 뭐 10년 평균이죠, 10년 그죠? 평균. 20년 평균은 좀 더 아래고 15배 네. 1.5 정도 되고 10년 평균이 17.4배. 네. 예, 그죠? 맞습니다. 최근 5년 평균은 조금 더 높죠. 수준인데 18.5배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어제 이어서 좀 발표가 되었었던 뭐 여러 이슈들 그리고 지표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리 인상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라든지 블랙록 이런 데서도 금리 인상 전망치를 기존에 뭐 상단으로 한 5.5%를 전망했는데 5.75%까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블랙록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리를 6%까지 올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앞으로 25bp씩 4번 더 인상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3월 달에 FOMC 회의 이후에 그 SEP에서 점도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 점도표도 50bp 정도 상향 조정 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예, 블랙록 같은 경우도 연준이 기준금리 6%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경제가 워낙 좀 강력하기 때문에 올려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후에는 목표치인 2% 달성을 가능할 것인데 발표될 FOMC 이전에 발표될 고용보고서라든지 이런 물가지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이렇게 파월 의장의 그 엊그제 상원에서 그 청문회를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 이후에 이런 노트들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기준금리 4.5% 동결을 발표를 했고 주요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캐나다의 CPI가 지난해 7월 달에 최고점 8.1%였는데 네. 현재까지 5.9% 계속 하락을 하면서 물가가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 올해 중반에는 물가가 한 3%대를 전망한다고 합니다. 캐나다 기준금리 인상 추이를 보니까 작년 1월부터 25bp씩 연속해서 8번 인상을 해서 0.25%에서 4.5%까지 계속 올렸고 이번에 처음으로 동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네. 중요한 부분이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전에 캐나다나 어떻게 미국이나 어떻게 보면 거의 뭐 한 나라 같은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기할 때도 보면 이제 노스 아메리카라고 해서 그죠? 예, 그렇죠. 네, 북미. 일부러 이제 USA라고 안 하고 노스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캐나다랑 그냥 한 몸으로 보고 뭐 야구도 같이 하고 뭐 하키 리그도 같이 하고 그죠? 그 정도로 거의 뭐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지금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4.5에서 동결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중요했었던 것 같고 또 파월 의장이 엊그제는 상원에 출석을 했고요. 어제는 하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는데 내용은 사실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서 따로 참고해서 내용은 쓰진 않았는데 네. 좀 중요했었던 내용 중에 좀 말씀을 드리면 파월 의장은 아직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았다. 데이터들이 더욱 빠른 긴축을 필요로 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 출석해서 뭐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그 미국의 한 의원 분이 금리 인상 또는 동결을 yes or no로 대답을 해라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요? 더 올릴 거냐 아니면 포즈할 거냐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제 I don't do yes or no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아니오로 대답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질문 Q&A가 있었는데 약간 미국의 그 위원 분들도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이지 않나 그렇네요. 이렇게 좀 재밌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고요. 또 어제는 베이지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 동향 보고서인데 크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2023년 초 경제 활동이 증가했다.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향후 수개월간 경제 환경이 뭐 크게 많이 개선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대체로 공급망 차질은 계속 좀 완화가 되고 있고 소비자 지출은 보합세,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행 및 관광 활동은 활발하다. 그리고 물가에 대한 부담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사진 4번이랑 5번을 같이 첨부를 했는데 사진 4번은 베이지북에서 인플레이션 언급 횟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6월 달에 인플레이션 언급 횟수가 가장 많았고요. 한 35번 이상이 넘어갔는데 물가에 대한 부담이 약간 좀 줄어들면서 이번에는 한 20번 넘게 나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진 5번은 또 베이지북에서 슬로우라는 이 단어에 대한 언급 횟수인데 이것도 뭐 지난해 6월달, 뭐 7월, 8월, 9월 꾸준히 늘다가 이번에는 좀 슬로우라는 단어 언급 횟수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제는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뭐
네, 슬로우는 조금 환경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물가에 대한 부담도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슬로우라는 게 경제가 슬로우해진다는 건가요?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뭐 슬로우해진다? 저는 경제를 슬로우라고 봤습니다. 그게 맞겠네요. 네. 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얘기는 이번에 그냥 디스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이번에 네. 처음 얘기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그죠? 계속 강경하게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슬로우해지는 부분을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런 데이터도 되게 재밌네요. 베이지북에서 인플레이션을 언급을 했던 거는 작년 6월 달이 제일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한 35번 넘었다고, 정도 그죠?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10월 달에도 거의 35번을 또 얘기하면서 그때 10월 달에 미국 시장이 저점을 쳤었거든요. 네, 10월 14일 정도 저점을 쳤었는데 우리 시장이 9월 말에 치고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 횟수가 이렇게 높아질 때 주가가 또 빠지고 6월 달에 시장이 또 안 좋았고 그죠? 네, 6월, 그렇습니다. 9월, 12월 작년에. 네, 1차, 2차 반등 이렇게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12월 달까지 가면서는 언급 횟수가 줄어들긴 했다 그죠? 하고 지금은 이번에 확실히 또 더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그리고 방금 베이지북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여행 및 관광 활동은 활발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발표된 ADP 비농업 고용에서도 보시면 서비스 쪽의 고용이 또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게 24.2만 건이 나왔고 컨센서스가 20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지난달에 10만 6천 건이었는데 이번에도 리비전이 발생을 하면서 11만 9천 건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사진 1번은 비농업 고용 추이고 사진 2번은 그 비농업 고용의 세부 내용인데 여기서 보시면 상품 생산이 굿즈 프로듀싱 쪽에서 5만 2천 건 그리고 아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딩 이쪽에서 19만 건 증가를 했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서비스 쪽의 고용이 어디냐 보시면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이쪽입니다. 네, 여가 및 여행 이런 쪽에서 한 8만 3천 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액티비티라고 해서 금융 서비스 이쪽도 한 6만 2천 건, 에듀케이션, 헬스 그리고 기타 이런 것들에서 3만 건 넘게 증가를 했고 반면에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뭐 전문 서비스 이쪽인데 아마 좀 그 최근에 빅테크나 이런 기업들에서도 그 레이오프가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반해서는 파이낸셜 그리고 레저 그 파이낸셜 액티비티에 사람이 늘었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시스템 리스크 같은 게 지금 전혀 없다는 얘기고 어제 신문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 은행들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돈잔치 뭐 요즘 그런 걸로 막 은행들을 많이 까는 그런 듯한 분위기가 많은데요. 실제로 금융이 지금 상당히 호황을 누리고 있고 뭐 좋다는 그런 부분을 보면 일단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쪽도 사람을 왕창 뽑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이낸셜 액티비티즈 이쪽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3번에는 이 비농업 고용의 업종별로 임금 상승률의 추이인데요.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지난 11월 달에가 7.6%, 12월 달이 7.3%, 그리고 이번 2월 달에 발표된 임금 상승률이 7.2%로 어쨌든 계속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래에 뭐 서비스 프로바이딩 쪽에서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고용이 가장 많이 늘었었는데 임금 상승률도 보시면 10.1%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 이쪽에서도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고 이외에 뭐 대체로 한 7%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P 쪽에서 코멘트를 줬는데 여전히 고용이 너무 뜨겁다. 임금 상승률은 둔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높고 단기간 안에 큰 인플레이션 둔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또 발표된 이런 ADP 비농업 고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그죠? 졸트 보고서를 봐도
예, 구인하는 게 구직보다 뭐 2배가 높아요. 1.8 정도가 1.9 그렇죠. 1.9 나왔습니다. 네, 그 정도다 보니까 이 임금 상승률이 아무래도 뭐 사람 구하려면 뭐 네. 연봉을 더 제시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계속 지속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아래에서 특징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아마존이 범죄율이 높은 도시, 뭐 뉴욕이라든지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이런 도시에서 일부 그 아마존고라고 하는 식료품점을 네. 한 8곳 정도를 폐쇄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요? 한 29곳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8곳을 클로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마존고 이 식료품점이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카메라가 위에 달려 있고 제가 물건을 그냥 집으면 알아서 스캔이 돼서 그렇죠. 나갈 때 가격이 딱딱딱 떠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무인 시스템에서 뭐 도난이 발생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좀 폐쇄를 한다고 하고 있고 또 일부는 비용 절감을 하려고 또 닫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슈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네, 이 아마존에서 인수한 그 식료품점이 이제 홀푸드라고 그러죠. 예. 네, 그 큰 우리나라 뭐 대형 슈퍼체인 같은 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 고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29곳이나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인건비가 비싸니까 아마존 고의 매장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은 여기도 나오듯이 도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 또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23년형 모델 Y에서 2대 정도가 운전대가 차에서 완전히 분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2건 정도가 발생을 했고 뭐 리콜한다. 그리고 운전대 기둥에 부착하는 나사가 아예 없는 상태로 차가 출고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운전대가 아예 분리가 되는 그게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 또 어떤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을 뭐 하향 조정을 했고 또 뭐 마진율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어제 계속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뭐 시리어스한 그죠?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아니 어떻게 이 운전대가 이렇게 떨어지나 생각해 보면 그 생산 관리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보니까 방금 아마존고도 결국은 그 아마존고를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의식 수준인데 그죠? 예,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못 쫓아오는 것 같고 이 조립하는 테슬라의 생산이 아마 조립을 로봇이 하는지 사람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사람이 해서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어제 한 3.8% 정도 올랐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이번 달 3월 20일부터 23일까지 국내 시간은 3월 24일까지입니다. 이 GTC라고 하는 그 연간 행사가 있는데요. 이 GTC는 GPU 테크 컨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GTC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 디벨로퍼 컨퍼런스. 그래서 GPU 뭐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AI와 관련한 내용이 좀 핵심이 될 것 같고요. 그 챗 GPT와 경쟁하는 회사들마다 개당 한 $10,000 정도가 되는 엔비디아의 그 A100 칩이 몇 개인지 뭐 공개적으로 자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 오픈 AI 챗 GPT의 한 10,000개 정도가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이 칩을 AI 하는 회사마다 우리는 얼마만큼 갖고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참. 그리고 또 이제 젠슨 황 이 CEO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모두 바뀌고 있다. 컴퓨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판단으로 10년 전부터 AI에 관련한 반도체 생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일단 GTC 3월 중순에 열릴 거에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쪽이 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야, 이런 행사가 또 다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쓰는 컴퓨터에 보면 항상 이제 인텔 인사이드 그런 부분이 있었다가 요즘은
보면 아직까지도 이 노트북에도 인텔 코어, 뭐 인텔 아이리스, 이게 그래픽 카드군요. 그래픽스라고 돼 있는데 요즘 보면 엔비디아도 이렇게 많이 표기가 된 예, 컴퓨터들이 맞습니다. 보이더라고요. 저희 회사 컴퓨터에도 엔비디아로 표기 돼 있죠. 그렇습니다. 확실히 위상이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옥시덴탈은 한 2% 정도 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한 3거래일 동안 또 거의 한 580만 주 정도 배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옥시덴탈의 지분을 약 한 22%까지 늘렸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그 버핏이 옥시덴탈 지분 한 50%까지 늘린다고 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분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 같고 평균 단가 수준은 한 58달러에서 61달러 정도가 되는데 옥시덴탈의 어제 종가가 한 62.15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그때 이 발표 이후로 주가가 계속 강할 것 같았지만 좀 강했다가 다시 그죠? 그렇습니다. 내재 가치를 찾아가면서 뉴스를 보고 이렇게 사서는 뭐 별로 큰 재미는 못 보셨을 건데 지금 580만 주에 달하는 또 주식을 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옥시덴탈 연초 대비 마이너스 1.33%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밤에 혹시 또 나올 중요한 데이터는 있나요? 한 가지 있습니다.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렇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컨센서스가 19.5만 건, 지난주가 19만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일단 높게 나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날에도 중요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이번 주에 고용 지표들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용 지표는 또 내일 발표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농업 고용, 미국의 그 고용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주는 비농업 고용이 있고요. 그리고 실업률이라든지 임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금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남궁재훈 주임이 읽어주는 미국 시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